오늘은 조선 후기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후기는 보통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를 얘기하는데요. 이 두 번의 큰 전쟁을 겪은 이후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학문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학문이었던 유학 중에서도 성리학은 인간의 마음이나 사회의 관계, 예의, 혹은 사물의 근본 이치와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면서 또 당시 유학자들은 이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며 대립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당시의 학문은 백성들의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실학이라는 학문이 새롭게 등장했는데요. 실학은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고 나라의 힘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실학은 실생활에서 잘 쓰이고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이용후생의 학문인데요. 이용후생이란 이로울 이, 우리가 쓸 용자, 두터울 후자, 날 생자를 써서 실제의 쓰임에 이롭고 백성들의 삶을 두텁게 풍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실학을 연구했던 실학자들은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문물과 현실 문제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면서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했습니다. 실학자들의 다양한 주장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농사 기술을 보급하고 토지 제도를 바꿔서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고,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상업과 공업을 발달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 모습은 조선 후기 중국의 수도였던 연경, 베이징에 파견됐던 사신들인 연행사의 모습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연행사들은 중국에서 서양 선교사들을 만나고 과학기술 책도 읽으면서 서양 문물을 일찍 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선에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은 고려만국 전도라고 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세계지도입니다.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중국 외에도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그런 지도고요. 그 외에도 자명종이나 천리경처럼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양 문물들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의 역사, 지리, 언어, 자연 등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고 있는 지도는 교과서 93쪽에 나오는 대동여지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동여지도에 대해선 잠시 후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봤던 모습 다시 한번 교과서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업, 즉 땅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동식물을 길러서 생산물을 얻어내는 활동에 관심을 두었던 실학자들은 토지 제도를 바꾸고 과학적인 농사 기술을 알려서 농민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영원이라는 사람은 반개수록이라는 책에서 토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땅이 돌아가도록 토지 제도를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외에도 성호사설을 쓴 이익이나 500여 권에 이르는 저서를 남긴 정약용 역시 토지 제도와 세금 제도를 바꿀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상업과 공업에 관심을 두었던 실학자는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이용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북학파라고도 하는데요. 당시 조선사회는 산홍공상이라고 해서 선비들을 가장 높은 신분으로 생각을 했고요. 농부들을 그 다음으로 놓았지만, 공장과 상인은 낮은 신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업과 공업에 관심을 뒀던 실학자들은 상공업을 두고 가장 천한 직업이라고 하지만 이건 더럽고 부정한 직업이 아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물건을 만들거나 물건을 팔면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데 이걸 왜 천하고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냐 라면서 상공업을 발전시킨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 실학자들은 이를 통해서 상공업이 발달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무역을 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다른 나라의 발달된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편 실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 지리, 언어, 자연 등 국학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관심이 커지면서 안정복의 동사강목, 한치윤의 해동역사, 유득공의 발해고 등 역사책들이 나왔고요. 지리학에서는 이중환의 택리지나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등 우리나라 곳곳을 누비면서 직접 만든 지도들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희는 우리 한글이 우수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책을 내기도 했고요. 공약전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물고기를 연구한 자산어보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대동여지도는 얼마나 정확했을까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대동여지도는 우리나라의 산, 강, 길 등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고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기호로 표현했습니다. 책을 펼쳐서 이어붙이면 가로가 4m 그리고 세로가 약 7m 되는 우리나라의 전체 지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동여지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좀 더 찾아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94쪽 탐구활동에는 정약용이 발한 조선사회를 알아보는 활동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로 오랜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연구를 계속해서 500여 권이 넘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 책의 종류도 다양해서 기술, 경제, 정치, 농업 등 백성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방법을 찾고자 연구했는데요. 자, 이런 목민심서를 살펴보면 당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이 시대의 실학자였다면 이 목민심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방법을 제안했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학자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개혁에 힘을 썼지만 권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관직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회를 바꾸고자 했던 이들의 노력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